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2회 연속 금리 동결에 나섰습니다. 경제 전망 예측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를 3.9%로 예측해 연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4년간 이어진 법적인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현지 시간 19일 본인의 X 계정에 SEC가 항소를 철회하며 이는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한국은행의 4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외인 자금 유출의 우려에 대한 연내 한은의 추가 인하 여력은 최대 2회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공기기 기업 한택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한택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1,8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40% 이상 오른 26,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금리 노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내외의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 연준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4.25%에서 4.5%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고요. 또 점도표를 보자면 연내 금리 인하 횟수도 25bp씩 0.25%포인트죠. 이렇게 두 차례로 기존과 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 하향 조정된 반면에 실업률과 또 인플레이션 지표죠. 이 PCE 근원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되는데요. 이런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또 경기 침체 우려는 낮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행히도 시장에 자신감을 더해줬고요. 덕분에 M7 전 종목이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가 1.8%, 또 테슬라가 4.6% 이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이 커플링되는 현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AI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죠. 이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렸던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철회하고 드디어 이 투자 의견을 시장 평균 이퀄 웨이스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 불어넣고 있고요. 또 산업부가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건에 대해서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또 다른 관련 섹터주죠. 이 지주사까지 함께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 암호통신, 오늘 이 GTC 2025의 퀀텀데이를 앞둔 기대감에 관련주들 부각되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들도 오늘 순항 보여주고 있죠. 연준의 유동성 확대 조치에 따른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또 2차 전지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SK온과 닛산이 15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연관된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로 좋을지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44% 빨간불 켜주면서 2640선 돌파해줬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나란히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오늘도 700억 원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 대형주의 부진에 1%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닥, 계속해서 코스피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0.16% 약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737선 막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4거래일 연속 동반 쌍끌이 매도세가 이 시장의 상방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각 환율을 보자면요. 이 밤사이 5년물 국채금리가 1.1%, 또 이 10년물의 경우에는 현재 0.8% 가까이 급락함에 따라서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은 전일비 5.5원 가까이 크게 진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 자금이 장 초반 동반 이탈했다가 다시금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강관 그리고 가스관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현지에서 계속 미국 출장길에 나설 예정인데요. 상호 관세와 민간 국가 지정 등의 주요 현안 대응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LNG 관련 이슈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지금 시각 잠시 눌려가고 있는 관련주들인데요. 과연 오늘 중에서 이 중에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반등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바닥을 쳤어요. 그걸 가바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다가 또 조정을 받고 저점이 안 깨지고 다시 올라가면 이중바닥형 진바닥이 나오는데 일단은 가짜 바닥, 가바닥이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하락이 멈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제도 안 빠지고 유럽 시장은 강했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다 괜찮았고 미국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보고 미국 시장을 보면 안 빠집니다. 다우존스도 안 빠지고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가도 크게 빠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시장은 바닥을 쳤다라는 거, 그 쳤다라는 얘기 이후에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반등 주면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에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1조 3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자, 이거는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 차트도 지금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고점 저항을 돌파를 할 거냐 저항에 걸릴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선물 차트고 선물 차트는 되게 강하고 되게 좋아 보이죠. 자, 코스피 차트는 선물보다는 조금 약한데 선물 차트를 봐서는 더 위로 붙여놓을 겁니다. 근데 붙여놓고 부딪히고 떨어질 거냐 넘어갈 거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코스피 여기 보면은 6,200억, 4,400억, 3,000억 이게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거의 1조 한 3천억 정도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샀고요. 기관도 한 8천억 정도, 7천억 정도 샀고 금융투자 얘네들도 한 9천억 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정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 돌파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돌파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침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소폭 팔았었어요. 아까만 하더라도 50억 팔고 30억 팔고 그랬거든요. 살짝 흔들어놨는데 지금 다시 매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IT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나머지는 흔들렸단 말이죠. 로봇주 흔들리고 전선주 흔들리고 뭐 흔들리고 그랬지만 오늘도 아침에서 코스닥이 원래는 900개 넘게 빠졌는데 지금은 800개로 줄었지만 아침부터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불안해할 겁니다. 불안할 게 아니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주식을 사면서 코스피가 정고점을 이걸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거 뭐 어려워요 이거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돌파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 코스닥 오늘 종목들 코스닥 흔들려요. 어제도 좀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어제 IT만 갔어요. IT만 움직이고 나머지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는데 오늘 코스닥 종목도 흔들리고 코스닥도 지금 조금 빠지는데 지금 마이너스 5% 떨어지는 거 아니고 마이너스 1% 떨어지는 거 아니고 마이너스 0.16이죠. 지금 코스피는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선물지수는 넘어가려고 지금 아예 갖다 붙여놨고 코스피 200 지수도 이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코스피 종목에 우량한 거 200개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선물 지수하고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선물 지수가 기초 자산이 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됐든 코스피 200 지수가 됐든 지금 얘네들 모양을 보면 무슨 모양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곧 넘어가겠다라고 얘네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네들 뭐 하고 있니? 너 올라갈 거니 물어보니까 나 올라갈 거야. 나 갈 거야. 위로 돌파할 거야. 라고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들려요 여러분들? 돌파하겠다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코스닥은 박살날까요? 안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흔드는 척하면서 종목들 떨어지는 테마주들 많이 올라간 거 방산주 이런 거 사지 말고요. 조선주 많이 떠 있는 거 많이 살지 말고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은 거. 최근에 조정받은 거 뭐 있어요? 뭐 조선기자재 쪽도 있을 거고 유리기판들도 있을 거고 뭐 전선주, 원전 테마도 있을 거고 로봇주 최근에 많이 빠졌죠.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쪽들에서 조정받은 애들을 공략을 하면 뭐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뭐 드론 관련주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기회라고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수급이 돌아서고 좋은 게 아니고요. 아까 유럽 시장 안 봤는데 유럽 시장 오늘은 일본 시장 휴장입니다. 일본 시장 휴장인데 유럽 시장 강하죠. 얘네도 지금 뭐 돌파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독일 시장은 사실 먼저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홍콩 시장 이미 돌파가 됐고요. 중국 시장 뭐 천천히 계속 올라갑니다. 월봉 보면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그냥 완연한 그냥 뭐 박스권장 내지는 수렴형 주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뭐 일본 시장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 일본 시장 휴장이고 그다음 미국 시장도 바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가바닥을 치고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거나 반등을 줬다가 뭐 다시 빠지게 하겠죠. 여기 뭐 나스닥 한 18,500 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고 다우존스도 43,000 갔다가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긴 하겠지만 떨어진다고 저점 깨진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건 그때 가서 트럼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반등을 주고 있는 미국 시장.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분위기를 봤을 때에서 급락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며칠째 지금 떨어졌거나 아니면 지난번 미국 시장 떨어질 때 계속 조정을 한 달 내지는 한 달 보름 동안 빠진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도. 조선주처럼 맨날 올라가고 방산주 맨날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졌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수급도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정받은 테마주들 잘 공략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춘분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FOMC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을 잠시 볼까요? 이 양적 긴축의 규모가 80%나 대폭 감축됐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었죠. 사실상 이건 이 시장의 유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니까요. 간접적인 금리 인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적 긴축을 단칼에 종료를 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테이퍼링을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다는 점까지 간밤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오늘도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통해서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마찬가지로 DK랑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DK락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볼까요? 1.8%, 오늘은 약 2% 가까이 좀 강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8,17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 DK락. 전문가님, DK락 오늘 장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자, 시장은 바닥을 쳤습니다. 어제 조금 그러니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IT 부품주가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느낌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체감이 안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제 흔들리는 느낌, 어제 안 빠졌습니다, 시장. 어제 코스피 올라갔어요. 어제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오늘 아침서부터 코스닥 종목들이 900개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을 거예요. 야,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조정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 폭등시키겠다 그건 아닌데 최소한 2,700을 돌파를 하고 테마주들이 눌렸다가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나가면 올리려고 하여튼 올라가려고 지금 모양을 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다음 주에 알래스카 LNG 사업에 관해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뭔가 논의하러 온다 그러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올 예정인데 그래서 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 이슈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 뭐 기사도 보면은 뭐 64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잘 협력을 해서 알래스카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할 텐데 뭐 우리나라만 참여하지 않겠죠. 다른 나라도 참여할 텐데 이게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다가 이제 LNG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기 위한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런 플랜트 사업도 잘하고 해양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가스관이라 이런 거 잘하니까 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 4년 만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뭐 돈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뭐 많이 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기름국들 보면 뭐 사우디 이런 애들 보면은 기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미국은 원래 잘 사는데 뭐 그거 팔아갖고 뭐 잘 사는데 더 잘 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기름 가격을 떨어뜨리고 가스 가격을 떨어뜨리고 전기 가격을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LNG 가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척 정도가 필요한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한 2,400척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나라가 한 해에 뽑을 수 있는 게 한 몇 대 정도 되나 봤더니 조선 3사가 한 60척 정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주는 뭐 300척을 받든 500척을 받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받든 그건 뭐 맘대로지만 한 해에 뽑을 수 있는 양이 한 60척 정도라 그러면은 40년 걸려요. 2,400척을 채우려면.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주가를 보면은 조선주나 조선기자재나 몇몇 애들만 많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중에서도 안 올라. 그러니까 동성화이텍, 뭐 한국카본, 뭐 성광밴드 이런 애들만 많이 올라갔지. 가스관 관련주들은 이제 움직입니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양철관 저 그거 급등할 것 같고 차트가 좋아서 지금도 많이 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바닥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금 모양이 지금 또 튈라 그래요.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양철관, 화성밸브, 그다음에 하이스틸 이게 이제 바닥에서 지금 튀어갖고 차트를 보면 이제 서 있어요.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면 이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럼 쫓아가겠죠. 디케이락이. 그래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 이거 최근에 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받았고 하이스틸이나 동양철관이나 화성밸브나 이쪽 애들을 공략하기 원래 이쪽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떠 있는 거 무섭게 떠 있는 거 지금이라도 공략을 해주는 게 맞긴 맞는데 조정받으면 한 20% 박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정받을 때 무서우니까 그쪽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안 조정받으면 다른 걸 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순환매 내지는 짝짓기 매매로 디케이락을 가지고 나온 건데 뭐 이슈는 삼성이 아니고 그 미국은 트럼프는 LNG 가스를 진짜로 진심으로 이거를 팔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사라지는 게 가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디케이락, 어제도 디케이락, 아마 그저께도 디케이락 갖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스관 관련주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케이락 잠시 후에 저희 오늘의 매수가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요. 이 지난주의 종목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10일 TCC 스틸 28,000원, 그리고 11일 로보티즈 33,000원.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0일 SPG 25,650원, 13일 마찬가지로 25,500원, 또 14일은 25,5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각각 4% 그리고 양일 모두 5%의 상승률 나란히 기록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목표가를 달성해줬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시죠. 3월 17일 SPG 25,550원. 이날은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18일과 19일 디케이락 각각 8,300원씩 만나봤죠. 2.5%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의 상승률 기록해줬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틀 전이었죠. 그리고 어제도 만나봤었던 디케이락 2% 이상의 상승률을 나란히 기록해준 가운데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지금 바로 수립해 보시죠. 자, 어제도 8,300원 얘기했고 그저께도 8,300원인가 8,330원인가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가격대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더 떨어졌는데 어차피 그 가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어제 살짝 또 올라가면 또 이따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면 동양철관이 지금 화성 밸브도 지금 수상하고요. 이거 튈 것 같아요. LNG 가스라든지 이거 사업이 큰 건지 작은 건지는 기사 찾아보세요. 굳이 뭐 제 얘기를 뭐 계속 뭐 들어도 되는데 기사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 알래스카 땅이 요따만한 게 아니고 엄청 큽니다. 그거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간다 그래갖고 그거 뭐 개발한다 그러면은 뭐 1년 만에 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돈이 크게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많이 캘 건데 그리고 미국은 자원이 엄청납니다. 예전에서도 뭐 로키 산맥 그냥 심심해서 구멍 뚫었더니 미국 사람들이 150년 쓸 거 기름 나오고 가스 나오고 또 옆에 뚫었더니 또 200년 쓸 거 나오고 뭐 걔네들은 뭐 뚫으면 그냥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알아요. 장래들 많다는 거를. 근데 그동안에서는 이제 유한에너지라고 생각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기로는 뭐예요? 석유랑 석탄은 뭐 지구상에서 한 50년이면 고갈될 거라고 어릴 때 여러분들 다 교육받았죠. 근데 최근에 밝혀진 과학자들이나 논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더라. 그거는 뭐 나중에 공개방송 이런 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미국은 어마어마한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거를 아끼고 고이고이 그거를 그러니까 유한에너지라 생각하고 그걸 아껴갖고 모아놓으려고 그랬던 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여튼 과학자들의 그런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들과 뭐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얘네들도 이걸 개발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그걸로 이미 그렇게 노선 탄지는 꽤 됐습니다. 그게 됐는데 셰일 오일 셰일 혁명 이슈도 2008년도서부터 2006년도, 2008년도에서 그때부터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어쨌든 지금 미국은 그거를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많이 개발을 해서 가스 가격 떨어뜨리고 전기 가격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면 뭐 전 세계적으로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갈 건데 자, 근데 디케이락 차트 올라간 거 없어요. 올라간 거 없고 바닥이죠. 조선기자재, 성광밴드 사고 싶죠? 되게 좋거든요.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이거 4,000원짜리가 32,000원 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제가 성광밴드 여기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심심치 않게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동성화인텍 몇 년 전에 추천했었습니다. 바닥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언제 많이 올라갔냐면 최근에 1년 동안에 미치도록 올라갔어요. 동성화인텍. 10,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조선기자재. 뭐 LRG 넥스원 이거 몇 년 전에 제 방송을 보시는 팬들이라면 한 4년 전, 3년 전 제가 방산주들 정말 엄청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풍산도 기억나시죠? 포탄 껍데기. 제가 포탄 껍데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추천해서 풍산도 몇백 프로 올라갔고 LRG 넥스원. 하나시스템 요즘 많이 움직이죠. 하나시스템도 제가 자주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건 방산주고 이제 조선주도 얘기하면 조선주 바닥에다 많이 올라갔고 조선기자재도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조선기자재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랑 뭐 협력해서 뭐 배 좀 많이 만들자 뭐 하자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LNG 가스선 2,400척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뭐 어디서 공수할 겁니까? LNG선은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면 된다? 중국은 신뢰도를 잃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전에 그렇게 해서 팔았더니 2년 만에 고장나고 엔진도 못 만들어내고 하여튼 배가 이상해요. 하여튼 걔네들은. 그래서 신뢰도를 잃었어요. 일본도 지금 조선업이 지금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제 손잡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조선을 하나를 팔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부품들이 호황을 얻겠죠.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짜리예요? 40년짜리입니다. 물론 40년 그냥 계산을 그냥 통밥으로 굴린 거예요. 40년까지는 아닐 거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만들어내면 뭐 10년 안에 2,400조 뽑아내겠죠. 뭐 돈이 된다 그러는데 집중해 갖고 만들면은 뭐 10년 안에 2,400조 뽑아낼 수도 있는데 사업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디케이락. 근데 요 얘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디케이락이 이제 차트가 요런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동양철관. 이게 더 좋아요. 동양철관. 가스관 관련주입니다. 바닥에서 거래 실렸고 어제 거래량이 2억만 주가 실렸습니다. 어제 아마 이거 코스피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코스닥처럼 보이지만 코스피 소형주예요. 거래가 어제 최대 거래입니다. 어제 거래소 통틀어 아마 코스닥도 통틀어 최대 거래일걸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다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이 2억만 주가 실렸어요. 2억 6천만 주인가 2억 9천만 주가 실렸는데 그저께 여기 1억만 주입니다. 1억만 주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 얘네 세력들이 무슨 냄새 맡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냄새 맡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뭔가 미국에서 뭐 블룸버그 통신하고 뭐 연결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슈를 가지고 얘네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거래도 많이 실렸고 떠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급등주 차트입니다. 이게 올라가요. 이게 안 죽어요. 이게 지금 급등하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알래스카 LNG 가스 사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사를 보세요 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뭐 기사 이렇게 알래스카 주지사만 찾아 나와요. 여기 보면 알래스카 주지사 이거 11분 전 기사 면담 중 논의 중 협상 카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면담 LNG 프로젝트 논의.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64조 세일즈. 64조 세일즈. 뭐 등등등등 하면서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폴란드 수주 우리 그 뭐 한 40조 팔았죠. 이거 더 큰 겁니다. 폴란드 수주 그거 예전에 뭐 무기 팔았잖아요. 뭐 자주포 팔고 못 팔고. LNG 가스 사업 지금 처음 얘기 나온 게 64조 세일즈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분명히 크게 될 텐데 차트가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동양철강 움직이고 지금 화성밸브 움직여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하이스틸 움직이고 있고 그럼 디케락 가겠지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보겠습니다. 퍼스텍. 자 퍼스텍 방산주고 이것도 고이 가져가니까 30%다 올라온 종목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처음부터 말 들었던 종목 아니에요. 아주 바닥에 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방산주 움직이고 조선주 움직이고 뭐 조선기자재 움직이고 뭐 일단 막 묵혔던 그런 애들이 막 움직이니까 방산주도 움직이면서 조금 그래도 올라온 그런 종목인데 비중을 줄여서 가져갈 만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다 센지랩 양자 보안 관련주 센즈랩 자, 이거 차트 길게 봐야 됩니다. 물론 수익이 지금 12% 나서 팔았겠지만 절반은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져도 아쉬울 게 없어요. 절반을 팔든 무서우면 절반을 더 팔아도 돼요. 차트가 죽이죠. 거래 실려 있고 누가 크게 매집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혹은 양자에 대한 뭔가 뭐 이슈가 터지게 되면 크게 가려고 누가 자꾸 모으고는 있어요. 언제 급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래량을 봐서는 이 바닥에서 사서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갈 만은 하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DK라. 자, 아까 이슈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가격 8,280원 지금 공략됩니다. 어제도 8,300원 공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움직여요. 지금 동양철관 슬슬 움직이고 있고 하이스틸 얘도 지금 플러스 나기 시작하죠. 안 떨어져요. 아니 고점에 떠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조정 받아야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격에 벌어졌는데 왜 안 떨어지냐고요. 얘네들이 지금 위에서 지금 고가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로 틸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크니까. 그러니까 하이스틸도 그렇고 화성밸브도 마찬가지. 이게 고점에 떠 있으면 이게 조정 받아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계속 이 고점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튀려고. 그럼 이게 튀게 되면 이 고점에 떠 있다 이게 튀게 되면 이게 다 가스관 관련주거든요. 그럼 DK락은 올라간 게 없는 바닥인데 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8,300원, 그저께도 8,400원. 그러니까 동양철관, 화성밸브, DK락 그리고 걔네들이 떴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얘네들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뭐 600%, 800% 이렇게 올라간 애를 비하면 많이 안 간 거죠. 성광밴드 이런 애들 몇백 프로 올라가는 애들에 비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4,000원짜리가 32,000원. 아까 이거 바꾸던 거거든요. 한국카본 다 조선기자재들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직 동양철관, 화성밸브 걔네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DK락은 진짜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냥 만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DK락 어제에 이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다음 주 LNG 가스, LNG 뭐 주지사 알래스카 주지사 뭐 면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저점 매수 오늘도 DK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DK락 8,280원 선에 오늘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만의 1타 전략 바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1승 들어와 있네요. 매수 단가가 5,0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1승 5% 이상 강하게 좀 눌리고 있습니다. 4,640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이 조선 그리고 LNG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눌리는 현상 보여주고 있네요. 뭐 한화엔진도 6% 약세, 한국카본,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4%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의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가능할까요? 자, 일단 종목은 좋아요. 조선 기자재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싶으면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알래스카 LNG 가스선,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꿈, LNG선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다가 세일즈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사나 칼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큰 돈 갖다가 목돈 갖다가 아마 넣고 싶을 겁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는 그쪽에다 진심으로 그쪽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파리 기후협약을 그걸 다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아예 탈퇴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지난 1기 때도 탈퇴를 하고 이번에서도 또 탈퇴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지구 환경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 망한다, 뭐 멸망한다, 뭐 그래갖고 무서워 죽겠는데 트럼프는 그건 다 사기다 그러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하고 화력, 그 석탄, 값싼 이런 연료들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쪽을 그렇죠? 그쪽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LNG 가스도 그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고, 그리고 그거 자체로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어쨌든 미국 경제가 또 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슈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전에 폴란드 그때 무기 팔았던 40조 그것처럼 더 크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쪽 이슈를 봐서는 이 1승도 좋은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좋은데 이 좋은 거를 5,000원에 사니까 이게 눌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받으면 더 사면 돼요. 그래서 조정 세게 받으면 3,500원. 세게 받으면 한 27% 정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항상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올라간 게 없이 뭐 이런 데서 뭐 3,500원 있다라 그러면 뭐 샀다가 뭐 물려도 뭐 크게 더 안 떨어지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지면 27% 빠지고요. 적당히 빠지면 4,200원에 지지할 겁니다. 그럼 한 10% 안쪽에서 조정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부터 한 9% 정도 빠지면 한 8% 정도 빠지면은 그러면 거의 거기가 저점의 1차 지지 자리, 거기서 바닥 칠지 안 칠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는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이미 많으니까 한 5%만 여기서 추가 매수 더 해보시고 더 떨어지게 되면 한 3,500원에서 5% 좀 더 사서 비중 딱 30% 정도까지만 맞춰놓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는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해서 힘든 것뿐. 종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5,000원에서 날아갈까봐 뭐 샀다 그러면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종목입니다. 거래도 실렸잖아요. 차트도 돌았어요, 얘도. 차트가 돌아서 갖고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좋은 종목을 조정받을 때 싸게 샀었어야 되는데 좀 오른 상태에서 공략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정받아도 괜찮습니다. 갖고 있으면 알아서 트럼프가 립서비스 해서 올려줄 거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고점 돌파도 올해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받을 때 더 사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승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인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기기 관련주죠. 18,200원에 15%.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7,920원 선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입니다. 주가가요, 이 3월 들어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GTC 관련 이슈가 여기까지는 좀 미치지 않는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인탑스 언제 다시 한번 수익권에 접어들 수 있을까요? 뭐 바닥이라서 더 이상은 뭐 떨어질 거는 없는데 뭐 크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라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들어가지만 과거에 이제 핸드폰 부품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라
지금 뭐 갤럭시라든지 뭐 이슈는 많이 안 들어오죠. 원래 갤럭시 잘 팔리거든요. 갤럭시 S25죠. 25 지금 뭐 잘 팔린다는 얘기 나오는데 핸드폰 부품주 움직이는 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슈가 그쪽으로 안 돌아가고 최근에 계속 방산주, 조선기자재, 조선주,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CXL, 뭐 뉴로모픽, 반도체 장비주,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지. 뭐 이쪽은 조용하네요. 수익은 올라올 수 있어요. 갖고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너무 약하니까 계속 가져가는데도 계속 안 움직이고 그러면 그냥 수익권에서 종목 교체하세요. 이슈가 뜨거운 쪽으로 핫하고 그러니까 뉴스 딱 틀었을 때 맨날 나오는 뉴스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잡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은 뭐 하루에도 맨날 뉴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들로 뭐 젠슨 황이 맨날 떠들고 샘 올트만이 맨날 떠들고 머스크가 맨날 떠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들로. 근데 이쪽 이슈는 조용조용하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수익으로 올라올 때 잘 고민을 해보시고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재고를 해봐라 라고 저희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HLB 글로벌 들어와 있네요. 4,785원에 15%. 사실 이번 주가 HLB에게 있어서는 정말 운명을 가늠질 만한 한 주죠. 지금 시각 HLB 글로벌 3,845원 선 그리고 0.39% 살짝이나마 올라주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네요. 이번 한국 시간으로 21일 과연 운명이 결정될 날인데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뭔가 이슈가 이렇게 크게 뭔가 있으면 그 전에 항상 수익이 아주 크게 났으면 모를까 뭐 그것 또한 절반을 팔고 대기를 하거나 하여튼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 전에 그 빈곡점에서는 저는 접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 나와도 거의 안 가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와도 본전이죠. 근데 지금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4,785원 뭐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져가 보세요. 지금 한 20% 정도 마이너스인데 뭐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또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변곡점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갈 것 같고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인데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는 기다려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 좀 떠 있는 상태에서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잘 돼도 떨어지고 안 돼도 떨어진다고 보는 주의예요.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뭐 수주공시가 됐든 뭔가 기대감이 있으면 돼도 이미 대부분 제약주들은 기대감에 선방향한 경우들이 많아서 옛날에 셀트리온도 그랬죠. 셀트리온도 기대감에 엄청 몇 년 동안 엄청 올라가더니 막상 되고 나서 임상 다 통과하고 뭐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간 게 아니고 그게 고점 주고 떨어집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일단 바닥에 있으니까 한번 보유해 보셨다가 일단 저쪽 지지되고 다시 돌려서 올라오면 여기가 박스권 고점이죠. 5,000원짜리가. 4,600원서부터 5,000원짜리가 고점 저항 자리인데 거기서 한번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안 좋은 자리예요. 지금 박스권의 고점에 걸리는 자리니까.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파가 되면 그때는 지지 라인이 5,000원이 되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저항대 머리 부딪히는 자리가 4,600원에서 5,000원 자리니까 그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 매매 시장으로 바라보고 가야지 뭐 우리나라 시장 정신 차리고 반등 주고 장기 투자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가 좋아하려면 공매도가 사라지든 아니면 법이 바뀌든 아니면 미국처럼 그 주주들을 괴롭히거나 유상증자를 잘못해가지고 주주들의 그 돈을 훼손을 시켰다라는 그런 게 만약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징벌적인 배상 판결을 미국처럼 해가지고 그 기업이 뭐 애플 같은 기업들도 배상 책임 막 5천조, 막 6천조 주주들한테 1조씩 배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올빼미 공시로 몰래 유상증자를 하고 자회사 상장 쪼개기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걸 해도 작전을 해서 일부러 낮춰도
이세 경영을 위해서 세금만 내려고 주가를 반에 반토막을 내도 아무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장기 투자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매, 그래서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는데요. 관련된 기사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슈 볼까요? Tesla gets approval to start offering robotaxi rides in California. 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승인을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As stock bounces back. 그래서 약간의 반등 흐름을 보였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허가가 절대 이 테슬라에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즉각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허가만으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테슬라가 이 사전 조율된 방식으로 직원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정적인 허가를 내준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Ride Hailing Service라고 여기 정확히 되어 있네요. 이 Ride Hailing Service, 이거를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자면 승차 호출 서비스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4% 넘게 급등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 로보택시의 경쟁자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태초에 크루즈가 있었죠. 그렇죠. 이 샌프란시스코의 일대에서 운행됐던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였는데요. 기억나시나요? 23년 말쯤이었죠. 이때 차량 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함에 따라 결국에 운행 허가가 중단이 됐고요. 또 이 해당 사업이 철수가 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운행하고 있는 이 해당 서비스 운영 기업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죠. 이 웨이모가 올해 3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 강력한 경쟁자로서 이미 상대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현재 서비스 중인 웨이모에 비해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기술이 대중에게 제공되기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진 테슬라가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 이번 소식이 테슬라의 어떤 추세 전환에 있어서 유의미한 플러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테슬라가 반등을 오랜만에 좀 줘서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멀었어요.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모양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나스닥도 뭐 급락의 흐름이 없어졌다 내지는 급락에 대한 위험이 당장은 뭐 보이지 않는다 정도지 그렇다고 뭐 강하게 뭐 폭등하거나 뭐 그런 지금 모양들은 아니고 그냥 하락이 멈췄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반등 줬다가 또 일주일 뒤, 2주일 뒤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일단 박스권에 놓여졌다 정도지 뭐 강하게 지금 틀어 올린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던 건 맞아요. 살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요때처럼 이 느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여기 차트를 보면 뭐 한 요 정도 느낌인데 이것보다는 이제 이전의 차트를 돌려보면 한 요 정도 느낌은 좀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강해요.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 줬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가 뭐 나중에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넉 달 뒤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차트. 이전에 좀 차트를 보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게 3월 달인데 지금 3월 달이죠. 11월 달. 그러니까 올 연말쯤이나 뭐 그때 갔을 때에서 뭐 크게 올라갈 느낌이지 뭐 당장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버텨야 된다 정도지 이거를 이렇게 지난번에 올라갔던 것처럼 자,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 느낌으로 아마 지금 다들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하고 있을 때 이러면 못 버팁니다. 마음은 급한데
지금 당장 은행에다 돈 넣어갖고 이자는 한 20% 30% 받고 싶은데 이자는 0.5%밖에 안 줘. 0.1%밖에 안 줘. 그러면 거의 돈이 안 붙거든요. 돈이 안 붙어요. 뭐 몇백 원 붙어요. 몇 천만 원 넣어봤자 몇백 원 붙고 막 이러는데 그 뭐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급하게 잡아서 이렇게 V자 급반등을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횡보하는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 요 뒤에 보면 이때가 좀 제일 비슷하네 이때.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릅니다. 올랐다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고점에서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여기가 최고점이라 치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구조대 당장 안 옵니다.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 내리다 이러다가 나중에서 오를 때는 이제 자율주행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뭐 로봇에 이슈가 크게 터지거나 그러면 그때 나중에 이렇게 크게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테슬라는 악재가 많아요. 다행히도 그 악재가 많은데도 박살은 안 나잖아요. 지금 악재 보면 그 악재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뉴스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 게 지금 거의 유럽에서는 테슬라 거의 뭐 나치 수준으로 봅니다. 실수가 아니었다. 왜냐면 몇 번 그게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매 운동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판매량도 원래부터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판매량이 지금 더 떨어지려고 그래요. 실적은 더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요 하여튼간 테슬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량 아마 안 좋다는 얘기 점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주가가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해버리죠. 최근에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빠졌다가 뭐 얼마간은 반등 주겠죠. 뭐 $300 근처까지는 반등을 줬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자리 그리고 지금 자리를 왜 지지 자리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해서 차트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차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만 보면 안 되고요. 시장과 결부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시장이 16,500, 16,000이 깨진다. 그러면 테슬라는 손절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이게 더 떨어지거든요. 미국이 16,000이 깨진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걸 지금 일봉으로 봤지만 월봉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120, $100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토막이 나는데 이걸 안 손절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6,000이 깨지게 되면 작전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16,000 깨지고 하락장으로 들어가려는 걸 아니라는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너무 강하고 중국, 홍콩 시장도 강하고 일본도 괜찮고 우리나라도 괜찮은데 미국이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테슬라도 이거는 지지하겠지. 뭐 요거는 지지하겠지. 올라간 폭에 눌린 목 요건 지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허리가 안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에서 매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허리가 부러지거나 뭔가 크게 문제가 생겨서 일본 시장 10% 급락, 유럽 시장 20% 급락, 코스피도 30% 급락 이거 나오면 얘도 반토막 납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맞고요. 맞아요. 매수 타이밍 맞다고 했어요. 나스닥이 괜찮고 다우존스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뭐 $300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뭐 폭등은 기대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뭐 미국 시장 얘기들 그다음에 시장 뉴스들 밑에 있는 그 초록 밴드로 들어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무섭게 들리겠지만 기회장이니까 무섭게 들지 마시고 매수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회의 장 속에서 여러분의 기회를 확실하게 더 잡아가 봐야겠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공간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어떤 내용 있었을지 지금 3가지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조정받은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DK락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